그 진짜 전략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는 비둘기파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 내정자의 강경 발언에 네. 그리고 또 간밤에는 3월 FOMC 의사록 공개에 또 한 번 뉴욕 증시 타격을 받았는데요. 네. 자, 글로벌 증시 지금 월가에서도 인플레에 대한 경고음이 높이고 있고 경고음을 높이고 있고 네. 한일 간의 글로벌 증시 흐름을 좀 정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네. 브레이나드 지금 연준 부의장 현재로서는 지명자. 지금은 아직까지는 연준 이사라고 부르는 게 맞는데 브레이나드 이사가 어쨌거나 하루 전에 의사록 발표 하루 전에 미리 시장에다가 이 정도 얘기 나올 거니까 놀라지 마라고 했고 거기에 얼추 맞는 내용들이 나왔죠. 앞서 다 다루셨을 거로 예상됩니다만 일단은 한도가 950억 달러. 그 한도란 얘기가 당장 예를 들어서 5월부터 양적 긴축을 한다고 해서 950억 달러를 줄여 나가는 게 아니고 이제 어떻게 시작해서 이제 늘려 나가는데 양적 긴축 규모를 그걸 갖다가 950억 달러 이런 얘기입니다. 그 예전에 했던 거는 100억 달러 월 100억 달러로 시작했다가 1년 후에는 이제 500억 달러. 그거에 비해서 이제 거의 2배. 그리고 1년 걸쳐서 500억 달러 같지만 지금 의사록 분위기나 브레이나드 이사 말로 봐서는 한 3개월 정도 만에 950억 달러 한도까지 가는 그 정도가 됐는데 어느 정도 하루 정도는 그 됐습니다만 미국 주식 하시는 분 보셨겠지만 거의 뉴욕 후장에는 그 놀이동산에 무슨 바이킹 타는 느낌이었어요. 출렁출렁거리면서 심지어 다우는 플러스까지 도나 싶었습니다만 결국 그건 안 됐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이렇게 보시죠. 지금 과연 이 연준 때문인가 하는데 어제 제가 오늘 새벽이죠. 자료를 만들면서 CNBC에 들어가 봤습니다. 지금 CNBC 화면이 저때 이랬던 거예요. 영국에서 지금 또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하위 변이가 나타나가지고 이게 언제 CNBC 화면이죠? 지금 오늘 새벽입니다. 오늘 새벽. 네. 오늘 새벽 이제 그렇게 해서 갑자기 새로운 또 막 병원으로 가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 얘기였고 그다음에 미국이 또 푸틴 대통령 두 딸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하고 최대 국책은행 스베르뱅크 무슨 최대 민간은행 알파뱅크까지 근데 제재를 한다면서도 또 거기다가 구멍을 하나 만들어요. 에너지 관련한 거래는 하게 해요. 그런 또 수천 명이 지금 이제 피난 가는 모습. 또 한번 들여다봅니다. 계속 들여다보니 그냥 같은 페이지에 작은 기사들로 또 이렇게 또 나열된 것 중에 미국 쪽 관련해서 보니 제니 옐렌 재무장관인데 하는 얘기가 전 세계 전 세계 경제에 아주 심각한 타격을 입힐 거래요.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그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여기서 이제 개장 초 주가가 막 급락, 갭다운 출발하고 하니까 이틀 연속 빠지고 있는데 금리는 막 뛰어오르고 그리고 연준의 정책이 좀 겁이 나서 이런 얘기죠. 또 유럽 쪽 기사도 이렇게 한번 볼까요? 유럽 기사 봤더니만 지금 스톡스 600 같은 경우에 1.6%가 빠지고 있고 지금 연준 의사록이 뭔 소리가 나오려는지 그리고 러시아 제재는 어떤 것들이 있으려는지 하는 가운데에 유럽 주식들이 빠지고 있다. 거기다가 또 이번 주 일요일 날 프랑스 대통령 선거라네요. 저도 며칠 전에 알았습니다. 이번에 그러면은 마크롱이 실패하나요? 한 몇 년 전에 들었던 르펜 아주 극우 쪽 성향이라고 알았던 여기가 이제 치고 올라온다. 그런데 이것도 은근히 유럽 쪽에서는 신경이 쓰이는 재료인가 봅니다. 아시아 쪽 한번 볼까요? 아시아 쪽 보면은 이 얘기네요. 중국 사람들이 아주 긴 연휴 동안에 여행을 가서 쓰는 돈이 말이죠. 팬데믹 이전 대비 한 40% 가까이 줄었다는 겁니다. 중국 사람들 돈 안 쓴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죠. 그럼 사진도 이런 얘기 방역복 입은 사람들이 거리는 완전 개미도 안 보이고 이런 상황이고. 됐네요. 네. 일본에 여기서 엑스 바이스 미니스터 하는 거 보니까 사카키바라 같은데요. 일본 중앙은행은 좀 놀랄 것 같은데 엔이 달러엔 환율이 130엔을 넘어서면 이 얘기입니다. 자, 이런 기사는 또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130엔 갈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130엔 정도 가면은 일본은행이 하다못해 뭐 개입이라도 하겠구나. 그렇다면 지금 125 금방 갔다가 122, 123으로 좀 내려와 있던 이게 또 달러인 또 더 위로 튀나? 이런 생각도 드는 겁니다. 조금 더 보시죠. CNBC만 볼 게 아니라 마크 헤더치는 그 시간에 윌리엄 더들리 전 뉴욕 연방은행 총재까지 했던 사람이 말을 이렇게 합니다. 연준은 말이죠. 좀 더 이 손실을 안겨야 된답니다. 머스트란 표현을 쓰네요. 꼭 그렇게 해야만 한다. 누구한테? 주식시장 투자자들한테. 인플레이션 잡으려면은 주식 투자자들, 채권 투자자들한테 좀 더 고통을 줘야 된다. 그래야만 될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블룸버그 갔더니만 이래요. 자, 이게 지금 이제 포트 버틀렉 말입니다. 이제 상하이 뭐 봉쇄하고 이랬더니 이런 것들이 결국 배들의 운항을 갖다가 선박 운항을 갖다가 지연시키고 있고 이게 결국 서플라이 체인의 회복을 갖다가 자꾸 딜레이 시킨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읽은 그 중에 증시에 좋은 소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네요. 거기다가 아니 옛날에는 옐렌 저기 뭡니까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 할 때 옐렌이나 하다못해 연준 의장 할 때 연준 저 옐렌만 해도 했는데 좀 전에 그 슬라이드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지금 의회 청문회 나와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데 뭐 거의 정부를 대변하다시피 얘기합니다. 만약 중국이 대만 침공하면은 또 어마무시한 또 제재를 갖다가 할 거다 하는데 아우 옐렌 예전 옐런 전 의장과 캐릭터가 완전히 반대되는 것 표정이나 눈매가 뭐 이렇습니다. 그러니 시장이 지금 편안할 수가 없죠. 그런 가운데 많이 빠졌고 또 기술적으로만 보자면은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네. 독일 이러니까 기술적 반등이었나 결국 즉 이번 하락폭이 61.8% 오니까 못 가네요. 저 레벨은 아마 모든 트레이더들이 다 지켜보고 있을 거고 알고리즘에 다 입력되어 있는 레벨일 겁니다. 저기 가니까 밀립니다. 자, 독일 괜찮을라 하려면 이제 우하향하고 있는 선 다시 열고 최근에 찍었던 고점 열면은 괜찮아 진짜 바닥 본 거 맞아라고 해도 되겠는데 조금 자신이 없어집니다. 유로스톡스 이런 상황이죠. 그 다음에 자 이게 재밌습니다. 이 제재를 한다는데 러시아 증시는 어제 상승 마감했어요. 이 와중에. 그러네요. 자 그리고 이거 보세요. 달러 루블 환율입니다. 지금 이게 전 서방으로부터 이런저런 혹독한 제재에 시달리는 나라의 환율일까요? 지금 이거 거의 이날이 우크라이나 침공했던 2월 24일 그 무렵인데 그 레벨 다시 회복했고요. 지금 이게 83.5인데 지금 시세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80 밑으로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 시기니까 뭐 루브라 결제를 갖다가 이제 가스뿐만 아니고 다른 상품들로 확대 나가겠다 그러고 여기다가 EU 회원국이기도 한 헝가리도 이번에 선거가 아주 이슈가 됐는데요. 오르반 총리가 다시 사연임을 합니다만 안 된다고 봤던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는 또 러시아 쪽으로 또 이렇게 기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지금 매일 듣고 있는 우크라이나 관련한 저 뉴스가 어디까지가 그건지 조금 이렇게 의아해질 때도 있는데 S&P 500은 61.8% 늘 그 따지는 61.8% 넘었잖아 했는데 확인이 안 된 상태고 나스닥은 아직 200일선이나 61.8에 못 미치고 밀리고 있고 어제는 갭다운이고 특히나 어제처럼 유가가 또 밀리는 와중에 증시가 밀렸다 하는 거 이런 차원에서 보자면은 지금 증시가 조금 많이 취약하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네, 대외 증시는 지금 혼재가 악재가 지금 무척 많이 혼재가 되어 있고 이 사실은 굉장히 취약해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자 지금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아서 네. 지금 2, 3번 질문을 한 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일단 국내 시장에서는 긴축 우려의 국내 국고채 금리도 계속해서 연중 최고가를 갈아치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소식과 더불어서 오늘 또 국내 증시에서는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지 않는 외국인의 수급이 있거든요. 오늘을 기점으로 좀 삼성전자가 돌려 세울 수 있을지 수급적인 방향성을 잡을 수 있을지 좀 궁금해요. 두 질문 좀 한꺼번에 다 부탁드릴게요. 시간은 짧은데 제가 말이 길어서 우리 헬스 앵커가 마음이 급하시네.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선 수급, 마지막에 말씀하신 수급, 이걸 또 기술적으로는 또 이렇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코스피에다가 이동평균선을 갖다가 겹쳤는데요. 제일 아래쪽 5일선, 빨간색 21선, 그리고 61선,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 21선을 갖다가 흔히 말하는 주추세선, 61선을 갖다가 뭐 교과서에서는 수급선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수급적인 측면에서 지금 시각적으로 어떠세요? 눌리죠. 이 수급에서 안 도와주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좀 사줘야 되는데 어제도 우리가 1조 넘게 사버렸잖아요. 거래소에서만. 아마 그 표현이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나이 투자하면서 정윤성 앵커가 한 말인데 네. 맞는 말 같아요. 뭐라 그러셨나요? 막 살려고 산 게 아니고 되겠어 싶어서 저 밑에 깔아뒀더니만 막 체결된 거예요. 사진 거예요. 매수하려고 한 게 아니고 매수가 되어져 버리는 네. 그런 상황이 되었다. 그 표현이 아주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상황인데 자 지금 우리 국내 국채 수익률 올라가는 거 보세요. 급하죠. 3년물 2.94 거의 3%에 가깝습니다. 10년물 저렇게 하는데 속도가 보이는 데다가 이 그림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건 글로벌 모니터에서 인용합니다. 지금 이게 블룸버그에 이런 그림이 차트가 나오는데 우리 뭐 개인들이 월 연간 몇 천만 원씩 해서 블룸버그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 이게 지금 이 지수의 의미가 그겁니다. 글로벌 토탈 글로벌 에그리 토탈 리턴 인덱스라고 해서 전 세계 24개 국가에 우리 같으면 원화로 발행한 뭐 일본 같으면 엔으로 발행한 그런 어떤 채권들 그걸 투자 등급 채권 좋은 채권들이죠. 그걸 추종하는 지수인데 이게 지금 100을 갖다가 하회한다는 얘기는 이게 지금 채권 가격이 액면가 밑으로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채권 가격이 낮아진 거예요. 금리가 너무 수익률이 너무 올라가면서 금리가 너무 올라가면서 이 상황은 2008년 이후 처음이라는 얘기입니다. 2008년은 뭐였습니까? 금융위기 때였잖아요. 그렇죠. 자, 이 정도로 지금 채권 시장은 혼란에 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삼성전자는 조금 간당간당합니다. 이 위클리 차트로 보셨을 때 뭐 선이 하나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하나 받쳐주는데 120주 이평선이 받쳐는 줍니다만 근데 블록대 단가에서 진짜 지지가 돼요. 응? 블록대 단가에서 지지가 된다는 게 좀 신기해요. 예. 그래서 지금 요거 68,000원도 자꾸 살짝 발을 담그고 뭐 52주 신저가 소리가 자꾸 들리고 하는데 이 부분을 못 지켜주면은 우리 지수가 한 단계 또 조금 낮아질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이제 상당히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 밤사이 반도체 관련주도 이게 너무 재미있지 않습니까? 피보나치는 끌 때마다 감탄하게 되는데 이게 충분히 이번 코로나 국면에서 올라왔을 때 이 상승폭에 충분한 조정을 받았다 싶은 레벨이 코로나 오기 전에 고점입니다. 또 이런 상황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좀 확실히 과했구나. 이때 2018년 5월에 액면 분할할 때 한 5만 원 근방일 때 5만 원인데 그러면 50대 1 액면 분할했으니까 한 250만 원 이상이었잖아요. 250만 원 이상 하던 걸 갖다가 액면 분할해서 여기가 96,800 갔는데 9만 원만 가더라도 9545 450만 원입니다. 참 우리가 이때 장 좋다고 돈 많다고 해서 너무 비싸게 싸버렸어. 그거는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삼성이 요즘같이 이런저런 뭐 악재성 소식들이 막 나올 때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뭔가 대처하는 모습을 보인다거나 이런 것들이 없는 것도 조금은 아쉽죠. 돈 잘 벌고 지금까지 잘해온 회사는 맞는데 증시는 또 항상 그거보다는 자꾸 앞으로 봤을 때 하는 부분이죠. 수급에서 안 받쳐줘. 뭐 삼성전자에서도 뭔가 좀 주주들이 힘날 만한 뭔가 아직까지 안 보여지고 바깥에도 반도체 관련해서 별로 좋은 소식은 안 들리고 조금 오늘 내일이 좀 이렇게 지수가 어떻게 될까? 그러다 오늘 또 뭐 위클리 옵션도 있고 하니까 개장 초에 또 외국인들이 얼마나 장난을 칠란지 이런 것들이 좀 신경이 쓰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지금 적극적인 매수라고 대처하기에는 좀 불안한 요인이 많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오늘 잠정 실적 발표를 네. 앞두고는 있지만 일단 대외적인 요건이 좀 불안한 요소들이 많다라는 좀 결론을 내주셨습니다. 오늘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